자교수와 문제풀이 64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 무한우물 포텐셜 문제를 풀었습니다. 양자역학 문제인데, 양자역학 두 번째 문제, 1차원 무한우물 포텐셜에 그 안에서 운동하는 입자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1차원 무한우물 포텐셜 문제에서 우리 고유값과 고유 함수를 구했죠. 그걸 우리가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1차원 무한우물 포텐셜이 있는데 폭은 A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을 때 초기 조건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입자가, 이 안에 있는 입자의 초기 조건이 무엇이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무한우물 포텐셜의 고유 상태가 가장 낮은 상태부터 차근차근 있었죠. 그게 N은 1인 상태, N은 2인 상태 그랬죠. 이 N은 1인 상태와 N은 2인 상태가 똑같은 비율만큼 거기 들어있다. 절반씩 포함되어 있다. 그 앞에 psi 1은 N은 1인 상태의 고유함수고, psi 2는 N은 2인 상태의 고유함수입니다. 두 개 다 요거는 규격화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앞에 똑같은 개수 1씩 있는 게 바로 절반씩 포함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랬을 때 초기 상태가 이렇다면 그러면 다음 양들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먼저 이게 이 입자의 이 초기 상태가 이렇게 되는데, 요걸 갖다가 규격화 시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규격화 상수를 먼저 구해라.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상태를 알았으면 시간이 t일 때 psi xt를 구하고, 그 다음에 psi xt의 제곱도 구하라. 그 다음에 이 입자의 위치 기대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위치 기대값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두 개의 고유 상태가 섞여 있으면 이 입자는 진동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진동하는 상태의 진동수와 진폭을 구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운동량의 기대값을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네 번째는 이 입자의 에너지를 측정하면 어떤 에너지가 측정되는지 그 값하고, 그 다음에 그 값이 측정될 확률, 그 다음에 해밀토니안의 기대값을 구하라. 이런 것들이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규격화 상수를 구하기로 하겠습니다. 규격화 상수를 구하는 건 쉽죠. 규격화 상수는, 자, 우리 이 초기 조건에서 이제 구하는 것입니다. 규격화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 함수의 제곱을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이 무한우물 포텐셜에서는 x가 0에서부터 a까지요. 그걸 다 적분한 거가 1이 되는 게 규격화입니다. 그래서 규격화 조건이라고 하는 건 브라켓 노테이션을 쓸 것 같으면, 자, 이렇게 되죠. 브라켓 노테이션을 쓰면 요 두 개가 이제 1이 되는 것인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이 브라켓 노테이션에 대해서는 우리 에스크 프로페서 차에 47번째, 48번째에 이제 강의가 되어 있는데, 혹시 브라켓 노테이션에서 알고 싶으면 여기를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전개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a 스타 a는 a 제곱이니까 a 절대값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psi 1, psi 1이고, psi 1, psi 2고, 요거 이제 차례차례 전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psi 2, psi 1이고, psi 2, psi 1인데, 이 psi 1과 psi 2가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이 고유 상태들은 서로 오소노멀 릴레이션을 만족한다. 오소노멀 릴레이션이 바로 뭐였습니까? psi 이 j의 브라켓은 델타 ij죠. ij가 같으면 1이고 다르면 0.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psi 1, psi 1은 1이고, psi 1, psi 2는 0이고, psi 2, psi 1은 0이고, psi 2, psi 2는 1이죠. 그래서 이건 뭐가 되냐면 2a 제곱이니까 이게 무엇이 돼야지 돼요? 이게 1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규격화 조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 뭘 구할 수가 있어요? a는 루트분의 1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브라켓 노테이션으로 psi하고 psi 사이 요거 두 개 브라켓 한 건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 지금 기절을 하나 곱해가지고, 기절을 곱해서 그 기절을 모두 적분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기절로 대표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기절을 이렇게 대표하면 요게 바로, 요 부분이 바로 뭐냐면 psi x입니다. 저 부분은 psi x 스타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적분한 거예요. 요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저 기절인데 여기 psi x 스타하고 psi x를 곱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적분한 거. 이게 이제 1차원 무한우물에서는 0에서부터 a까지죠. 나머지는 다 0이니까 요게 또 psi의 절대값의 제곱하고 같은 것이죠. 그리고 고유 상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psi j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기저를 여기 집어넣을 것 같으면 여기 x, 여기 기저입니다. 요 x 기저, 요 콤플리트네스 릴레이션이죠. 요걸 x에 대해서 다 적분하면 그건 1이 되니까 1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건 바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적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63번째 시간에 구한
구한 그 결과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무엇을 구했었습니까? 우리 n번째 상태의 고유 에너지하고 n번째 상태의 고유함수 우리가 구했습니다. 이건 규격화된 고유함수죠. 그리고 n은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1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한우물 포텐셜이라면 가장 낮은 상태인 n은 1인 상태는 어떻게 생겼었냐면 에너지는 여기다가 1 대입한 거죠.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 고유함수는 사인 a분의 파이 x 이렇게 됐습니다. 그 그리면 여기에 반파장만 있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거였죠. 그리고 n은 2는 뭐가 됐냐면 요 에너지의 4배가 됐습니다. 여기에 요 n에 2를 집어넣으니까 요건 4파이 제곱이 되니까, 그래서 이 2는 2파이의 제곱이니까 4파이 제곱이죠. 그리고 푸사이 2는 여기다가 여기에 n파이 x니까 요거만 2배가 되니까 요거 어때요? 한 파장에 이렇게 있는 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한다면 n은 3이면 이건 n은 1인 경우에 고유 에너지가 9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9배가 되고 이제 고유 함수는 이렇게 되고, 이때는 반파장이 3개 들어있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우리 무엇을 구하라는 게 문제였냐면 이제 두 번째 문제가 푸사이 xt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었죠. t에 대해 의존하는 걸 구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앞에서 사실은 시간에 의존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의존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1차원 무한우물 포텐셜을 구할 때는 시간에 의존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구한 게 아니라 시간에 독립인 슈레딩거 방정식을 구했었죠. 근데 그건 우리가 뭘 이제 알아서 그랬냐면, 이렇게 시간에 의존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변수 분리를 해가지고 그냥 x만의 방정식과 시간만의 방정식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뭐였냐면 포텐셜 에너지가 시간에 의존하지 않으면 그랬죠. 다시 말하면 포텐셜 에너지 일반적으로 1차원 포텐셜 에너지는 xt 함수인데, 이게 t 함수가 아니라 x만의 함수라면 항상 어떻게 놓을 수가 있냐면, 그러면 우리가 변수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거 보고도 금방 하는데 여기서 연산자가 왼쪽은 x에 대한 연산자만 있고 오른쪽은 t에 대한 연산자만 있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했냐, 변수 분리가 되는 형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수 분리가 되는 형태일 때는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x만의 함수와 시간만의 함수의 곱으로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이걸 이제 원식에다 대입했죠. 두 번째 단계가 원식에다 대입하면 요거 푸사이 자리에다 이렇게 대입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했냐, 면 요건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ft는 미분과 관계가 없으니까 앞으로 빠져나갑니다. 원래는 파샬 x인데 빠져나갔으니까 dx 제곱분의 d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요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파이 x는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요걸 어떠냐면 푸사이 파이 x ft 나누죠. 나누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누면 여기서 파이로 나눌 때 dx 제곱분의 d제곱 파이는 이건 나눌 수가 없죠. 이건 미분을 해야 되니까. 근데 f는 나눠서 없어지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요 왼쪽에서 이렇게 되고 이제 오른쪽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눠 놨더니 이렇게 됐는데 가만 보니까 어떻습니까? 왼쪽은 몽졸이 x만의 함수로 되어 있고 오른쪽은 몽졸이 t만의 함수로 되어 있는데 x와 t는 독립변수여서 서로 제각각 따로따로 노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이퀄이 성립하려면 어때야 되냐? 이게 변수에 의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x에 의존하면 안 되고 이건 t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갖다 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조건이 바로 뭐냐면 양변이 전부 다 상수 2하고 같다라고 2라고 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식이 두 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좌변이 2하고 같다가 놓은 거, 이게 바로 시간 독립 1차원 슈레딩거 방정식이었고, 이게 우리가 1차원 무한우물 포텐셜 풀 때 우리가 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변이 2하고 같다고 놓은 거, 이게 바로 이거는 이제 시간에 대한 이제 미분 방정식인데, 이건 바로 적분으로 풀 수가 있고, 이걸 적분으로 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분에 대한 게 시간에 의존하는 항은 항상 요 모양입니다. 그 모양이라는 건 뭐냐면 exponential 마이너스 h분의 i et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 여기서 어떻습니까? 요 2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 시간 독립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에너지 2로, 이 에너지 2는 이제 고유값인데, 이 고유값에 대응하는 놈의 시간 의존을 구하려면 저걸 이 값을 저걸 곱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에서 푸사이 xt,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초기 조건 t는 0일 때 이렇게 주어졌죠. 그러면 시간이 t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푸사이 1하고 푸사이 2는 우리가 이제 구해놨습니다. 그리고 2원과 2,2도 구해놨죠. 이거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 요걸
간단하게 이제 저렇게 쓰면 복잡하니까 H바 오메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요거 H바 오메가, 저기 H바가 하나 있으니까 H바를 빼내면 어떻게 되니까 오메가는 바로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오메가는 이렇게 해당하는 건데 저기서 뺀 거 요거만 한 거죠. 요걸 할 것 같으면 요거의 차원은 시간분의 1이 돼서 요게 바로 각진동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틀은 이렇게 썼더니 어떻게 됩니까? 저 오메가로 표시할 것 같으면 요건 4H바 오메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로 쓸 것 같으면 시간에 의존하는 파동함수는 어떻게 된다고? 푸사의 원에다가는 뭘 쓰면 됩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H바분의 E1t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푸사의 1에는 바로 요걸 붙이고 푸사의 2에는 요걸 붙이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푸사의 1과 푸사의 2, 그 다음에 E1과 E2를 여기서 주어진 것을 전부 다 대입할 것 같으면 푸사의 XT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루트 여기에 이제 여기 루트 a분의 2 있는데 저기서 루트 2분의 1 있으니까 그거 지워지고 루트 a분의 1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sin a분의 파이 x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t. 이게 바로 첫 번째 바닥 상태가 시간에 의존하는 거고, 요거는 첫 번째 들뜬 상태가 시간에 의존하는 게 항상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푸사의 xt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푸사의 xt를 이렇게 구해놨으면 그 다음에 푸사의 xt의 제곱을 구하라고 한 것이죠. 푸사의 xt의 제곱을 구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거 그냥 또 한번 곱하면 되죠. 그래서 또 한번 곱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a분의 1하고 요거 두 개 곱했습니다. 그래서 요 네 항이 나오겠죠. 요 네 항을 곱해보면 어떻게 되냐? 여기 하나는 푸사의 이 제곱, 푸사의 절대값의 제곱은 푸사의 스타 푸사이 이렇게 되죠. 근데 푸사이 스타하면 뭐만 바뀝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t가 익스포넨셜 플러스 i 오메가 t 그렇게 바뀝니다. 요거는 좀 고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 첫 번째하고 첫 번째하고 할 것 같으면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하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t가 없어지고 뭐만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죠. 사인 제곱 a분의 파이 x만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한 것도 사인 제곱 a분의 2 파이 x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크로스텀은 사인 a분의 파이 x하고 사인 a분의 2 파이 x는 이제 앞에 거, 뒤에 걸, 요 앞에 걸 먼저 곱하면 여기에 익스포넨셜 3i 오메가 t고, 왜 그러냐면 4i 오메가 t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t니까 3i 오메가 t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맨 첫 번째 거하고 맨 마지막 걸 곱하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i 오메가 t 이렇게 되는데, 요게 바로 뭡니까? 요게 바로 요거 오일러 공식을 쓸 것 같으면 이게 바로 코사인 3 오메가 t죠. 두 배의 코사인 3 오메가 t입니다. 요걸 둘로 나눈 것이 코사인 오메가 t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뭐가 되냐면 여기 앞에 두 배의 코사인 오메가 3 오메가 t 할 것 같으면 요게 푸사이 xt의 제곱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요 절대값의 제곱은 항상 실수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 파동 함수는 요거 복소수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 스타에다가 원래 걸 곱하니까 푸사이 스타하고 푸사이 곱하니까 요거 전부 실수값만 나오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B번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그러면 C번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X의 기대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니까 X의 기대값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대값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푸사이 X 푸사이 한 다음에 밑에 푸사이로 나눈 것입니다. 근데 이 푸사이가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1로 놓으면 이게 바로 규격화 조건이죠. 그래서 규격화가 되어 있으면 이 분모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동함수는 전부 다 규격화된 걸로 이용하는 게 좋은데, 우리 아까 앞에서 규격화를 시켰죠. 뭘 규격화를 시켰습니까? 초기 함수를 규격화를 시켰죠. 그래서 의문이 하나 듭니다. 우리 규격화 초기 함수 푸사이 x0는 규격화 시켰는데 우리 방금 푸사이 xt를 구했죠. 그럼 이 푸사이 xt도 규격화 되어 있을까? 전 걱정입니다. 거기다 막 뭐를 곱해가지고 복잡하게 항마다 하나씩 곱해가지고 막 더했죠. 그래서 그것도 규격화 되어 있을지 걱정이니까 규격화 되어 있는지 한번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규격화 되어 있는지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요거 우리가 구한 것인데 푸사의 절대값의 제곱인데, 이걸 모든 x에 대해서 다 적분하면 1이 되면 그게 바로 이제 규격화가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요게 1이 되면 되는데, 요게 바로 무슨 얘기예요? 요게 푸사의 절대값의 제곱을 0에서부터 a까지 적분했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러면 요걸 적분하면, 자, 요거 적분한다는 것이니까, 먼저 요 맨 앞에 있는 상수는 a분의 1로 딱 놔두고, 그 다음에 우리 사인 제곱 a분의 파이 x를 제로에서부터 a까지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어떤 함수든지 이 제로에서부터 a까지 제곱한 거를 사인 함수를 제곱해가지고 제로에서부터 a까지 적분하면 그건 뭐가 되냐면 2분의 a가 됩니다. 2분의 a. 그래서 요건 2분의 a가 됐어요. 자, 요것도 2파이 x지만 요것도 또 2분의 a가 됩니다. 요것도 2분의 2가 되고, 요 놈은 어떻게 되냐? 요거는 사인 파이 x하고 사인 a분의 2파이 x는 요걸 적분하면 요건 서로 옵소곤을 해서 요건 바로 0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 0이 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거 다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1 됐죠. 그래서 우리 뭘 알 수 있냐면, 네, 이렇게 초기 함수가 초기 파동 함수가 규격화되면 그게 이제 시간에 의존하는 파동 함수도 역시 규격화된다. 요거 우리가 한 예를 봤지만 항상 그런다고 우리 안심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규격화되어 있으면 우리 기대값을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요거만 구하면 되죠. 요거만 가지고. 자, 그러면 그건 또 무슨 얘기냐면 아까 푸사이 구한 거 절대값의 제곱에다가 x만 곱해서 제로에서부터 a까지 구하면 그게 바로 기대값이 되니까 요걸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구한 거 여기다 대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지 되는데, 요거 이제 적분할 때 x 사인 제곱 a분의 파이 x 이런 거 이제 복잡하니까 우리 뭘로 구할 예정이냐면, 우리 그 드와이트의 적분표를 가지고 이제 구한다 그랬죠. 근데 요건 좀 복잡합니다. 요거는 적분표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적분표에 나와 있는 걸로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변형을 시키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나는 어떻게 시켰냐면, 먼저 사인 a분의 2파이 x는 어떻게 됩니까? 사인 a분의 2파이 x는 2배의 사인 a분의 파이 x 코사인 파이분의 ax죠.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습니까? 앞에는 사인 제곱 a분의 파이 x가 됐죠. 그러면 사인 제곱 a분의 파이 x는 뭐가 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a분의 파이 x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코사인 파이 x가 나오고 빼기 코사인 3승의 a분의 파이 x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x 곱한 놈들은, 자, 여기도 x 사인 제곱 이게 적분표에 있고,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x에 x 곱한 것도 적분표에 있고, 코사인 3승에 x 곱한 것도 적분표에 있으니까 요걸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요걸로 이제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구하는 게 뭐가 되냐면 a 사인 제곱 a분의 파이 x하고 x 사인 제곱 a분의 파이 x하고 요거 구해 놓은 거, 그건 뭡니까? 여기에 4배, 여기 둘 있고 요 앞에 둘 있으니까 4배가 됐죠. 4배 요거 한 다음에 여기에 코사인 3오메가 t 요거 있는 적분을 이제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적분을 구하는데, 요 적분을 우리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씩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 전부 해서 4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걸 따로따로 해보겠어요. 첫 번째 걸 구하려면 드와이트 표를 구해야 될 텐데, 드와이트의 x 사인 제곱 x에 대한 게 이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첫 번째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의존하는 변수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의존하는 변수를 이렇게 바꿔 써줘야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a분의 파이 x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 x 대신에 a분의 파이 x로 쓰고, dx 대신에 da분의 파이 x 쓰면 a분의 파이를 2번 곱해줬으니까 파이분의 a 제곱으로 여기다 또 곱해줘야 되겠죠. 그럼 요걸 바로 뭘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요걸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제로에서부터 a까지는 어디가 되냐면, 제로에서 a 할 것 같으면 파이하고 2파 이런 게 되는데, 요거 사인 2x나 코사인 2x는 요걸 제로에서 2파이까지 할 것 같으면 전부 0이 됩니다. 그래서 뭐만 계산하면 되냐면 요 맨 앞에 있는 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맨 앞에 있는 건 뭐가 됩니까? 이 결과가 4분의 x 제곱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걸 대입할 것 같으면 a분의 파이 제곱이 되고 4분의 1 x 제곱이니까 a분의 파이 a 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계산하면 요건 뭐가 되냐면 4분의 a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 이렇게 간단히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것도 어떻습니까? 똑같은 형태지요. 여기 있는 요 아규먼트만 조금 다르지 똑같은 식이니까 똑같은 드와이트를 이용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경우는 앞에 x의 자리에다가 a분의 2파이 x를 곱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 2파이분의 a 제곱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도 역시 맨 첫 번째 거만 하니까 첫 번째 거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뭐가 되냐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4분의 1 a 제곱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뭘 구하냐면 x 코사인
a분의 파이 x를 구해야 되는데 요거는 드와이트의 441번 이게 x 코사인 x dx는 이렇게 되는데 요거 가만 볼 것 같으면 우리 여기서 그걸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요거 할 때 요거 사인 x는 아까 한 것처럼 0됩니다. 여기 a하고 제로에서 a까지 할 것 같으면 요건 계산 안 해줘도 되고 코사인 x만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걸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여기 변수 이렇게 바꾼 다음에 코사인 x로만 계산할 것 같으면 뭐가 됩니까? 앞에 있는 데다가 a를 대입하면 코사인 파이가 되고 여기다가 a를 대입하면 코사인 파이가 되죠. 그 다음에 0을 대입하면 코사인 0은 1이니까 빼기 1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그다음에 코사인 파이도 마이너스 1이죠. 이건 뭐가 됩니까? 이건 마이너스 8 하고서 8분의 a의 제곱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거 남았습니다. 이 네 번째 거 좀 복잡합니다. 네 번째 거는 요거 x하고 코사인 3승인데 그건 드와이트의 440의 3일인데 요건 우회가 하나 둘 셋 네 개의 항으로 요 적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계산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인 항들은 어떻습니까? 사인 항들은 전부 0이 됩니다. 제로하고 a하고 대입하면 파이가 돼서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계산할 필요가 없겠어요. 그래서 요거 코사인 3x 항 계산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x 항 계산하면 아까 똑같이 이걸 계산하는데 여기 a분의 파이 x를 앞으로 빼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두 항이 이렇게 나와요. 두 항이 나왔을 때 코사인 3파이 빼기 1도 마이너스 2고 코사인 파이 빼기 1도 마이너스 2니까 그걸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9분의 56 파이분의 a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4개를 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어요. 첫 번째 거는 4분의 a 제곱, 두 번째 것도 4분의 a 제곱, 세 번째 건 마이너스 8분의 파이분의 a 제곱, 네 번째 건 마이너스 9분의 56 파이분의 a 제곱이니까 요거 이제 요 x에다 집어 넣습니다. x에 어디다 집었냐면 a분의 1은 그대로 있고 dx 그 적분한 것만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a분의 1 한다면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마이너스는 아까 고려를 안 했으니까 그건 여기에 플러스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 계산을 했더니 그리고 코사인 3모 했더니 그대로 있죠. 이놈을 다 계산하면 앞에 있는 건 뭐가 되냐면 저기서 봤더니 어때요? 4분의 a제곱하고 4분의 a제곱은 2분의 a제곱이죠. 그걸 a로 나누니까 2분의 a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 전부 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19파이 제곱분의 16a가 되고 코사인 3오메가 t가 되는데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x의 기대값이죠. 근데 x의 기대값 중에서 앞에 항은 2분의 a인데 요건 항상 2분의 a에서부터 요만큼 코사인 3오메가 t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무엇을 중심으로?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물이 있으면 우물의 간격이 어디예요? 제로에서부터 a 사이죠. 그래서 x의 기대값을 구했더니 그 절반 2분의 a 사이에서 왔다 갔다 진동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거 아주 그럴듯하게 구해졌습니다. 이걸 그래서 다시 쓸 것 같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2분의 2로 뽑아내고 1 마이너스 9파이 제곱분의 32 코사인 3오메가 t 했는데 우리 문제에서 뭐도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진동수하고 진폭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때 진동수는 2분의 a 주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진동수는 뭐하고 같겠어요? 진동수 할 때는 여기 있는 요 3오메가 요게 각진동수죠. 그래서 각진동수가 3오메가다. 그 다음에 진폭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분의 a 중심의 진폭을 구하라면 바로 요거가 되겠죠. 요게 바로 이제 진폭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했더니 요거 2분의 a까지 곱하니까 우리 2분의 a 앞에서 얼마만큼씩 왔다 갔다 하냐면 0.3603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c까지 구했는데 우리 또 이제 선운동량 기대값 구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기대값 구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요건 다음 시간에 D번하고 2번은 다음 시간에 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원 무한우물 포텐셜에 있는 입자가 초기 조건이 간단하게 첫 번째 상태와 두 번째 상태가 딱 똑같은 비율만큼 들어있을 때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위치 연산자의 기대값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 바로 이제 오겠습니다. 요 D하고 E를 구하는 65번째 시간을 기다려 주길 바랍니다.